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이제 조만간 일어날 수 있는 관계 흐름, 예언된 8가지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는지 리얼하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캐릭터 사인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6번, 8번, 4번, 5번입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흐름에서 예언된 8가지 장면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장면 안에 어떤 의도,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 안에서 키워드를 먼저 뽑아봐야 되겠죠? 어떤 관계 흐름이 좀 있었던 관계였는지. 키워드를 보면 서로 간에 약간 미래까지도 바라봤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관대하고 인정 많고 서로 간에 약간 정이 넘치고 서로의 입장을 따뜻하게 약간 감싸주는 어떤 흐름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남성분이 여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다거나 조금 더 완고한 그런 성숙한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코앞만 바라본 게 아니고 정말로 결혼까지 갔다거나 결혼을 예상을 했다거나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거나 이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열정적으로 이지하지 않게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만난 관계가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사람 마음을 좀 봐야 되잖아요. 현재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 현재 핸드맨 카드. 뭔가 생각이 많네요. 이 사람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결혼을 혹은 안정적인 관계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쩌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생각들이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라고는 보여지거든요. 마치 이 사람이 여러분들만의 원사이드 러브처럼 짝사랑처럼 뭔가 자기만의 어떤 사정과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쩌면 자기만의 어떤 속사정이 결혼을 전제해서 만나기에는 본인이 부족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원강하게 약간 기간을 미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만 보는 거는 맞나 자기의 어떤 기대치에 여러분들이 자꾸 끼워 맞추려는 그런 의도가 조금 숨어져 있고요. 그런 의도 속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안정적인 미래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 흐름을 내심 굉장히 바라고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의 기대치에 여러분들이 끼워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가 봅니다. 지금 현재는 마음이 이런데 이 사람은 어떤 관계 흐름을 바라고 있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 흐름을 바라는지. 뭔가 여러분들이 자기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 딱 수용이 되면 빨리빨리 뭔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약간 결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빨리 의견 통합을 해서 빠르게 직진해서 방향성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사람은 본인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따라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의견 속에서 이 서로 간에 같은 방향으로 딱 정하면 그쪽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전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본인의 어떤 욕심이 있고 이 관계를 본인이 조금 좌지우지해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배려해줘.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라는 느낌 정도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직진해보자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관계 어떤 결말을 예상하고 있는지 현재 상태에서는 더 문카드 어느 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성을 보여주기 어렵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길에 태클이요. 나 잠깐 손 들고 불만을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결코 순탄하게만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해와 질투,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 당장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그 다음 스텝이 생기는 거지 지금 상태로 이 관계의 어떤 결말을 먼저 생각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인생사 흘러가지 않고 거기다가 여러분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알리? 그리고 이 관계 내가 어떻게 미리 짐작하리?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좀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확신을 못 갖는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8번째 장면. 우리 타로로는요, 이 3개월에서 6개월, 아주 멀리 봐도 6개월 정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일들, 제가 볼 때는 3개월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이슈들이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들이 생길까?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장면을 다이렉트로 보여주는 리딩이 처음이라 아주 푸릇푸릇한 새끈새끈한 그런 리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집중을 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8번 장면까지 1번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장면. 자, 첫 번째 장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좀 비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고 뭔가 우리는 운명이니까 막 계속 뭔가 쪼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스윗하게 다가오고 약간 자기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 관계의 어떤 방향성을 뭔가 둥글둥글하게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어필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좀 잡혀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나이트 오브 컵스는 굉장히 스윗한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달달한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달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일단 그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런 장면의 의미. 조금 자기중심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의미는 조금 음흉한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하고 싶어서 뭔가 본인이 어떠한 신뢰감이 깨진 거를 본인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나름대로는 재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착오라든가 이 관계가 조금 어긋난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윗하게 다가오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뭔가 이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약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수습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두 번째 장면은요, 여러분들 뭔가 자기의 어떤 강한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피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피력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떤 딜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이 8가지 장면은 시간의 순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장면 그대로 뽑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무언가 자기 책임감 있는 어떤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져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이 내가 무조건 이거를 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도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딜 같은 거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피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일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느냐?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사람이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발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할 때 여러분들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뉘앙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요. 뭔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관계에 서로 간에 약간 애정이 있는데 서로 간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감정은 있는데 서로를 확인해보는 그런 장면들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애정도 있고 서로에 대한 걱정도 있고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는 감정들은 풍부하게 있는데 서로 간에 약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약간의 서로를 체크해보려고 하는 거리감이 조금은 있으나 서로에 대한 감정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멀리서 챙겨주는 그런 장면들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멀리서 걱정하는 안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지금 뭐를 하냐? 그런데 그 워딩 속에서 이전에 없었던 어떤 따뜻한 용어의 워딩들을 쓰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하는 어떤 장면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의도는요. 나는 너만 봐 이거예요. 의도 속에서 난 너만 보고 난 너만 보는 충성도가 높은 강아지야. 이런 느낌이 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전반적인 느낌으로 봐서는 이 관계가 헤어지는 쪽보다는 아주 달달하게 가는 그런 흐름들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장면. 타워카드 나와. 타워카드. 누군가 욱하네. 잘 가다가 누군가 욱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타협이 안 돼서 누군가는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화를 내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욱하는 흐름 속에서 갑작스럽게 안 해도 되는 그런 워딩을 쓸 수 있어요. 이별이라든가 아니면 너는 역시나 구제불능이야. 라든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하게 욱하는 마음에 안 해도 되는 말, 마음에도 없는 말을 누군가는 내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참다가 마음의 부담감에 너 그때 약속을 했었는데 왜 지키지 않아?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폭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보여집니다. 이런 장면의 의도 속에는 현실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전 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누군가 바쁘다거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고자 했던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5번째 한번 볼게요. 5번째 장면. 만약에 있잖아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뭔가 종교시설을 같이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가서 고백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거나 교회에 가서 사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거나 어떤 성당에 가서 내가 너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고해성사 같은 거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종교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이어펀트 카드와 그리고 에이스 오브 소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관계의 신뢰감, 미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해줘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이게 바로 코앞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많은 짐을 해결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고,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푸는, 어떻게 보면 솔직함으로 어필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때 얘기했던 이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세월이 조금 흘러야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6가지 장면, 6번째 장면. 자, 여기서 보면 나이트 오브 코인, 그리고 3개의 소드, 이별하고 관련된 카드가 나오죠. 이별하고 관련된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 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아래에는 이렇게 욱하는 카드와 이별하고 관련된 카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요 카드들이 연결이 좀 되는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누군가는 슬퍼하고요. 누군가는 이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연락을 할까 말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이게 이별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건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들 때문에 누군가는 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는 둘 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때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은 남아있는데 이 관계가 멀어진 어떠한 흐름 속에서 슬프고 후폭풍이 오고 힘든 어떤 감정들이 분명히 생겨서, 이 관계를 쉽게 포기를 하지 못해서, 이 관계가 뭔가 흐지부지 된 것 같아서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7번째 장면을 한번 볼게요. 7번째 장면.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우여곡절이 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우여곡절이 있어. 우여곡절이 있는데, 러버스 카드와 그리고 4개의 코인.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놓지 못하고 욕심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다른 사람 만날까봐, 나를 완전히 놓을까봐, 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미련도 털어낼까봐 걱정되는 그런 마음과 신경쓰임, 그리고 집착,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약간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어떤 전초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 러버스 카드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간에 스킨십을 하는 장면입니다. 뽀뽀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뜨밤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뜨밤을 나누게 되는 그런 시기에는 굉장히 이전과 다르는 아주 뜨거운 밤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 의도는 타협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말다툼이라든가, 약간 서로 간에 약간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양보하고 대등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분명히 한 이후에는 서로 간에 약간 관계가 마음이 안도가 되면서 확실해지면서, 그리고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8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근데 8번째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3개의 컵 카드예요. 그리고 10개의 코인이에요. 이거는 가족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결혼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든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주변의 친구들에게 해서 어떤 술자리를 갖게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술자리 혹은 제3자에게 이 관계에 대한 조금 더 오픈, 그래, 약간 그런 일들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족 카드와 아니면 이 관계성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주변에다 함으로 인해서 축하를 받는 그런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장면의 의도는
사실 약간 당장 이 관계에 어떤 해법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당장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결혼까지 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풀릴 수 있는 어떠한 풀릴 수가 없는 답답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득 담고 주변에다가 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술 혹은 주변 사람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슈, 혹은 본인이 이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거를 담고 있어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로 간에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성적인 호감들을 여전히 많이 느끼고 있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쉽게 놓을 수 있는 인연이 아닌 거는 확실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처음에 뽑은 이 카드 안에는 이 관계 한 달 안에 일어날 관계의 큰 변수입니다. 저스티스 카드 여기에 나와요. 저스티스 카드가 여기에 나온다는 건 이 관계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조만간 판결이 되겠다. 아마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욱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슬퍼서 약간 이런 일들이 요쯤 한 달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러버스 카드 이런 게 뒤쪽에 오히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조금 더 종용하고자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책임감 있는 워딩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미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해서 고백하는 것들이 다 차라리 뒤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저스티스 카드는 한 달 안에 서로 간에 약간 대등한 관계로 하나를 주고받는, 한 사람이 좀 후퇴하고 한 사람이 조금 양보하고 약간 그런 흐름들이 이 관계의 어떤 균형점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판결, 그런 결과물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안에 이 관계 변수는 이 관계를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판결,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에 어떻게 보실지. Big Happy Changes 나오는데요. 앞으로 크고 행복한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카드에 레꼬가 나오는 거 보면 누군가는 이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근데 상대방이 조금 그래.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자꾸 자기의 기대치에 여러분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 관계는 서로 간의 기대치만 조금만 낮춘다라고 한다면 아주 크고 행복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앞으로 서로 간에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 크고 행복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사연이라든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너스 카드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세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들은 관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나갈지 예언된 8가지 장면과 그러한 장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리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극장처럼. 자, 여러분들과 그분은 어떤 관계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처음부터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해주고 매일 나를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굉장히 나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들을 오픈해서 보여주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사람이 변한 것 같네.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마치 기싸움 하듯이 너 처음엔 안 그랬잖아.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권태감이야? 혹은 나에 대한 관심이 좀 예를 들어서 예전과 다르게 조금 바뀌었어? 이런 느낌처럼 뭔가 관계가 좀 티격태격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관계로 좀 되지 않았나, 변화가 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근데 이 사람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사람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약간 정해져 있는데 하는 일들이 좀 많다거나 우선순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다른 일에 신경을 조금 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식스 오브 펜타클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본인도 그거를 해줄 만한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다. 여지가 있다. 난 그러고 싶다. 이런 느낌. 근데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맞춰줘 왔다라고 한다면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서운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계속 맞춰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런 점점점 이런 느낌 정도는 있다고요.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보면 생각하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이분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관계, 서로 간에 이슈가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전히 잘 지내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설레이는 감정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멀어져 있는 관계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하나는 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해 보여서 씁쓸하다. 이 관계가 완전 끝이던가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인지 완전히 헤어져 있는 관계인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관계의 키워드를 보면 이렇게 마지막 카드에 크로스 5가 나왔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별의 요인이 별거 아닌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좀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간에 약간 거실리면서 그렇게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 흐름을 현재에서 바랄지 한번 볼게요. 현재 어떤 관계 흐름을. 식스 오브 원즈. 그냥 잘 지내보고 싶은 건데 여기 똑같이 나오죠? 식스 오브 펜타클, 식스 오브 펜타클. 이 사람의 속마음 안에 바랬던 것. 여러분 이 현재 바라는 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식스 오브 원즈는 성공적, 승부욕, 잘 되기를 바람, 그리고 주변에 자랑하고 싶음, 그리고 주변에서 이만한 사람 없다라고 얘기함,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앞으로 주변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선남선녀가 되고 싶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항상 상황이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준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그거를 알고 갚아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결말을 예상하는지 지금 현재 상태로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대화가 아주 스무스하게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누군가의 약간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혹은 둘 다 자기 잘난 맛, 둘 다 자기 생각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주장하는 거. 자기 주장들이 각자 강해서 결국에는 이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는 안 돼.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대로는 안 돼. 누군가 변하고 누군가 자기의 기대치를 낮추고 서로에 대해서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심 그리고 이해력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서로 간에 약간 대화의 거리가 좀 멀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약간 외롭게 감정들을 좀 공감을 못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대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각자의 생각 안에 갇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집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 관계를 결국에는 이별의 종결을 찍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있진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지금 당장 서로 간에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언된 8가지 장면. 자, 미스테리 극장입니다. 자, 아까 전에 앞에 번호를 볼 때는요, 여러분들
이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장면이 연상되는 거 위주로 뽑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집중을 해서 웬만하면은 좀 기운이 강한 것 위주로 먼저 갈게요. 기운이 강하다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좀 앞서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기운이 조금 섞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것들, 최근에 일어날 법한 이런 일들을 더 집중을 해서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타로 카드로는 아주 멀리까지는 볼 수 없어서 최장 6개월, 그것도 아주 흐릿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3개월 에버리지로 약간 이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장면, 가장 예언이 집중적으로 잘 되고 있는 첫 번째 장면.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쩜 이렇게 말빨이 강한지 자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아주 자기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위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충동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걸로 봐서는 지금 연락이 원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만간 가까운 시일 안에 연락이 온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움직인다라는 거지. 굉장히 충동적으로. 근데 그때 막 쏟아부을 것 같아요. 매지션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쩜 이렇게 말빨이 입이 튀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막 쏟아부는 그런 장면들이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장면의 의미는 관계의 긍정 시그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놓지 않고 그리고 이 관계 부활을 원하고 이 관계 희망을 원하고 이 관계 가능성을 깨닫고 감정이 너에게 다시 막 올라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의 자기 생각들을 마구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게 가장 강력해요. 그러면 두 번째 장면. 이거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 같은데? 뭔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 장면인데요? 뭔가 둘 다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가지고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쉬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꼭 침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서로에 대한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뭔가 머리를 이렇게 쓸어 올린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스윗한 달콤한 말들을 한다거나 너는 진짜 피부가 이쁜 것 같아. 너는 이 머리를 했을 때 너무 이뻐. 너는 치마를 입었을 때 너무 이뻐. 너는 진짜 요런 행동을 했을 때 너무 멋있어. 이런 행동의 어떤 워딩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거는 둘 다 기분 좋은 릴렉스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장면의 의미는 서로 간의 진짜 속마음, 서로 간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어떤 행동들이 다시 나오면서 이 관계 서로에 대한 어떤 가치를 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소에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나는 이게 다시 한번 기회를 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의미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약간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 혹은 약간의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까운 미래에 봉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장면 데블카드 이릅니다. 음흉합니다. 이거는 데블카드는 속궁합 관련된 카드일 수도 있고요. 속궁합 관련된 아주 은밀하고 야한 그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스티스 카드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미성년자가 아니신 분들, 이 19세 이상이신 분들, 스킨십이 좀 오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네가 조금 해줬으면 하는 것, 이런 대화를 조금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것 같은 장면이 보여집니다. 마치 잠자리에서 관계를 좀 조율하는 듯한 그런 느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미성년자예요 라고 할 경우에는요, 안 하던 스킨십을 조금 한다거나 음흉하게 다가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의 의미는 현실적인 것들을 어필하는 거예요. 좀 좋아하는 거 하나 떡밥 던져주고 현실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이렇잖아. 현실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런 느낌? 혹은 연애적으로 결격사유가 될 만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장면 한번 볼게요. 흥미진진하네. 저도 재밌습니다. 지금 이거 뽑아보는 게. 네 번째 장면. 아, 근데 네 번째 장면에서 이게 여러분들 카카오 미래 좀 풀리고 막 분위기 조성되고 약간 분위기 조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조금 이룰 수 있도록 약간 그렇게 언급도 하고 약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네 번째 장면에서 이제 또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5개의 완즈, 10개의 완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또다시 기싸움에 휘둘리게 되는 아주 큰 다툼은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말로 투닥투닥하고 서로 간에 약간 이 말다툼 그리고 서로 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강하게 피력하는 평행선을 타는 듯한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장면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서 또 again? 또야? 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져요. 이런 장면의 의미는 더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기대 실현이라든가 행복 실현에 대해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떠한 흐름 속에서 굳이 그것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이 기대치에 대한 어떤 어긋남이 이제 곧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5번째 장면 한번 볼게요. 5번째 장면. 더 문카드. 아이고, 이것 봐. 질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질투를 하고 의심하고 이 관계 속에서 확신을 받고 싶어서 상대방을 떠보는 그런 장면이 좀 보여지죠? 이거는 어쩌면 남사친, 여사친의 어떤 문제,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그거를 속으로 은밀하게 내색을 안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톡톡 쏴대면서 의심을 하고 확신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옆에 6개의 완즈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관계를 약간 성공적으로 잘 가고 싶은데 네가 나한테 확신을 안 주면 안 되지. 너 그 사람 누구야? 이런 느낌의 좀 장면이 보여져요. 자, 술자리네. 누군가는 친구들하고 어떤 술자리라든가 회식 자리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의 같이 있는 어떤 장면, 옆에 앉아 있었던 이성의 장면을 본다거나 쓰잘데기 없이 연락하는 모습을 본다거나 제3자에 대한 어떤 오해가 여러분들 사이에선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순전히 질투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째 장면. 6번째 장면. 뭔가를 고민하는 게 나오죠? 뭔가 대서사를 읽는 그런 느낌이에요. 누군가는 이 관계 속에서 아니면 누군가의 자기 확신이 있는 어떤 흐름을 바라기 위해서 무언가를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약간 고민하는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이트 오브 코인스 나오는 거 보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을 지금 할까 말까 그러면서 약간 마음이 양가 감정으로 나눠져서 골똘히 고민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근데 이 고민은 각자 자기의 어떤 집에서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집에서 고민한다거나 같이 만나서 무언가 충돌이 되고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관계 방향성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 무언가를 어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는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 약간 질투한 게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너무 싫어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누군가는 기다리고 내가 당장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결정을 기다려보자 라는 각자의 장면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때 숨은 의도는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 자기 고집대로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들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7번째 장면. 아이고 여러분들 이것 보시게. 여기서 보면 10개의 소드가 나오고 3개의 소드가 나옵니다.
거의 여러분들 아주 가까운 미래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하다가 서로 간에 질투를 하다가 누군가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별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별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 10개의 소드하고 3개의 소드가 동시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서로 간에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 이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약간 연민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련한 마음을 갖게 되고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본적으로 이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를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별을 선택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시간이 계속 끌리고 어떤 고쳐지지 않는 면에 대해서 뭔가 이거는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관계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이별을 선택하겠어 너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둘 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느낌들이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별이 되기까지는 누군가는 굉장히 버거워하고 힘든 일들을 계속 버텨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희미한 장면이에요. 스트렝스 카드. 자, 마지막 카드가 처음에 뽑았던 카드하고 같은 맥락으로 딱 나왔어요. 시간이 조금 멀어서 이거는 좀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스트렝스 카드는 누군가는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이 관계에 신경을 당장 써주지는 못하지는 하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서로 간에 인내하고 참는 그런 장면입니다. 서로 간에 헤어진 이후에 이 관계 서로 간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리고 이 관계 이제는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마음을 접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다른 일에 집중해보자 라고 바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그 이후에 서로 간에 평행선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는 이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건 어쩌면 현실적으로 해외를 가게 된다거나 멀리 가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관계에 변화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고 서로 간에 누군가는 후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잠수를 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일들 그리고 무관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어떠한 우선순위 문제들 소극적인 시기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자,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에 보면 한 달 안에 일어날 관계의 큰 변수예요. 이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래 만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권태감이 이 관계의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우선순위 문제가 될 것이다. 아주 소수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갖고 있는 우울감이 커짐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서운함이 굉장히 폭증하게 되는 감정적인 기복.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 관계 조금 결격사유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한 달 안보다는요. 한 달 이후에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한 달 이후에서도 3개월 이후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라고 해요. 한 번 고민할 거 5번 고민하고 5번 고민할 거 10번 고민해 봐라. 여러분들 지금 고민해서 판단을 내리는 어떤 결정이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서 1년 동안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서 사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별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결격사유가 되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1년 정도는 계속 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정리를 하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잔상처럼 남는 거는 앞으로 1년 정도는 계속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기운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너스 카드 꼭 잊지 말고 이 리딩 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흐름. 오늘은 미스테리 극장입니다. 예언된 8가지 장면. 타로 카드로는 아주 멀리로는 보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가장 기운이 강한 어떤 장면부터 쭉 나열을 해서 어떤 이벤트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관계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관계의 키워드가 있는지. 이 관계 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네.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거나 츤데레같이 약간 굴면서 말을 이쁘게 하지 않아도 나에게 설레임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연상연하 커플이라던가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연애에 나이는 있는데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조금 없고 좀 미성숙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흐름 속에서도 또 자기가 조금 부족한데도 자기가 맞대. 그래서 자꾸 우겨. 이런 느낌? 자기가 이성적인 어떤 판단으로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만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관계가 마치 주도권 다툼을 하듯이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런 것들을 좀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최고로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 문제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여기 나오네. 7개의 소드. 지금 관계가 조금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네요. 이 사람은 좀 우격다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세븐 오브 소드는 둘 중에 한 명은 가스라이팅을 시전한 그런 일들이 좀 최근에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자꾸 합리화를 하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잘못한 건 끝까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는 당연하게 서로 간에 민폐 끼치지 않고 네가 그거를 이해해 줬어야 되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합리화 ing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기 손바닥에 놓고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지 행복할 것 같대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이 관계가 아주 원활해 보이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어지고 있는 관계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내 말만 들으면 내 손바닥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가정법을 시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멀어져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내 옆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한 것만 같아서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 관계 흐름 어떻게 가기를 바라는지 좀 볼게요. 이 관계 흐름 어떻게 가기를 바라는지. 세븐 오브 원즈. 이 사람은요, 내가 손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따라왔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 나에게 어떤 우선순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네가 이해해주고, 혹은 이 관계의 어떤 주도권은 내가 가져가고 싶다. 나는 그거를 쟁취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뭐야? 이 사람 나르시시스트예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여러분들을 자기 손바닥 안에 놓고 막 이렇게 막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인물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관계의 결말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볼게요. 이 사람은. 이 관계를 끝낸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분명히 기회가 생길 것이고 이 관계는 아직은 열린 결말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태까지 겪어왔던 거는 아직
적용하기에는 좀 일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끝까지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간 맞춰주는 척하면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핸들링을 조금 더 가미하겠다. MSG처럼. 이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의 결말은 아직은 이 사람이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따라주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열릴 결말을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떤 장면들이 좀 펼쳐질지 가까운 미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결말이 펼쳐지게 될지, 어떤 장면이 펼쳐지게 될지. 일단 관계 흐름상 가장 기운이 강한 것,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장면, 이거는 가장 가까운 미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예언해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부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도인지 파악을 하고 조심하시면 변수를 통해서 약간 바꿔나갈 수도 있는 게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면. 관계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각자 자기 집에서, 각자 자기 생각에서 누군가는 약간 자기 생각에 골똘히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쉬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집에서 그냥 릴렉스하게 침대 위에 각자 올라가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 행드맨 카드는요. 이게 뭔가 최근에 발목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아니면은 뭔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어. 병원에 입원한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고집을 꺾지 않아서 그냥 집콕하면서 서로 간에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사고 혹은 관계가 좀 떨어져서 생각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사고의 경향성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관계를 다시 어떻게 판단을 해보느냐라는 그런 느낌. 말다툼 이후에, 분쟁 이후에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각자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관계에 아직 완벽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후폭풍이 와서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관계라든가 지금 싸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화해하겠는데요. 왜냐? 후회를 하고 폭풍이 오거든. 결국에는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서로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치솟고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장면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슬프고 후폭풍이 와서 다른 생각이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오죠.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온다라는 거는 난 너에 대한 생각 이외에 다른 거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의 정점을 찍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여기서 의미는 기회 카드가 나오죠. 다시 한번 기회를 보겠다. 이 관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보겠다라는 확실한 마음 때문에 후폭풍이 오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오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기복이 굉장히 많아지는 어떤 장면들이 보여져요. 자, 세 번째 장면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장면. 누군가는 관계가 안 좋은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 나이트 오브 완즈 충동적으로 다가가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져요. 누군가 찾아가는 카드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아직은 닫고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누가 그냥 확 열어버리고 자물쇠를 따버리고 자기 할 말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완즈의 나이트 기사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부둥켜 안다거나 앉는다거나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얘기를 한다거나 약간 그런 일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너에 대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을 하겠어. 내가 임기응변으로 이 관계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보겠어. 내가 말재주를 내가 보여주겠어. 약간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따지지 않고 조금 못 본 척 하자라는 식으로 얼레벌레 넘어가려는 그 사람의 어떤 강한 어프로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장면. 누군가 고집을 부리고 누군가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관계 반대세. 각자의 길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그런 느낌이고요. 한 사람은 나이트 오브 컵스가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에게 그렇지 않았어.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좋아해. 라는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한 사람은 버티고 한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의 의도. 내가 마음이 계속 너에 대해서 깊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관계에 있어서 깊은 감정을 가지고 감정 기복을 보여주는 어떤 흐름들.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 표현력이 좀 미약하고 누군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쌓여서 이제는 좀 잡을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온 어떤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이 관계를 조금 더 타진해 보고 싶고 누군가는 당장 해결해 보고 싶고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장면 한번 볼게요. 화해하네. 화해해요. 안정적인 흐름으로 화해를 하겠다. 왜냐? 지금 가만히 서 있는 이게 나이트 기사들이 없어. 다 움직이는 기사들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는 기사들은요. 펜타클 기사는요. 좀 가만히 있는 기사거든요. 우물쭈물하고 갈까 말까 하는데 이 누군가의 성격은 굉장히 와일드하고 적극적이고 솔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불같으신 분들, 사자자리라든가 사수자리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충만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이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사 카드들 중에서도 다 행동력이 강한 카드들만 나와요. 여기서도 또 행동력이에요. 나이트 오브 소드가 나온다는 거는 이 관계의 화해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곱씹고 이 현실적인 것들도 어필을 하면서 이 관계 화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 자, 나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없으니까 허전하고 이 관계 서로 간에 흔들리는 어떠한 느낌, 확신이 없는 어떠한 느낌 안에서 난 너와의 관계가 굉장히 행복했고 따뜻했어 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면, 여섯 번째 장면이죠. 자, 우리 여섯 번째 장면을 이렇게 보면 휠은 어떤 변화의 기점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변화의 기점을 갖는데 여기 보면 기사, 시종의 소드가 나왔어요. 변화의 기점을 갖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자신이 없어도 그냥 밀어붙이는 어떤 형국이나 그 가운데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갖는데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말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말을 조금 자기도 모르게 약간 거칠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나는 이 관계 원활하게 가고 싶었는데 변수를 만들어 볼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하는 띡딱선을 타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겠다. 자, 서로 간에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서로 간에 다시금 화해해서 얼르고 달래갖고 화해하고 잘 만나고 약간 그런 흐름인데 그런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친구 만남이라든가 자기가 즐기는 것, 오락을 누리고 약간 그런 것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거에 있어서
또 우선순위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는 서운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약간 말을 이쁘게 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속 변경할 수 있어. 근데 약속을 변경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워딩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설득당할 수 있을 정도의 워딩을 써야 되는데 자기 위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관계의 변수가 삑딱선으로 관계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워딩을 누군가가 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7번째 장면 한번 볼게요. 7번째 장면. 키노완즈. 나쁘지 않네요. 이게 요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누군가는 말을 본새를 이쁘게 하지 않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각성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좀 휘둘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성해서 이 사람이 굳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신발에 밑창이 달면 나는 운동화를 가릴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조금 좌지우지하면서 좀 핸들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매력이 굉장히 약간 상승하는, 여봐, 나오죠? 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바꿔본다거나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어떠한 흐름이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부터 너무 예쁘다, 멋있다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좋은 소리들, 주변에 좋은 소리들, 되게 매력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 시기가 올 때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발휘가 되면서 이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더 이 사람이 달라붙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조금 더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키를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8번째 장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별이 없어. 뭔가 관계에 있어서 진취적으로 나가보고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약간 슬슬 한다거나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위해서 좀 요구사항을 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지켜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지금 관계가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금 공감하지 않고 약간 나르처럼 여러분들을 좀 괴롭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키를 여러분들이 쥘 수 있어요. 몇 개월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핸들링하고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먼 미래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내 뜻대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라고 하지만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상황이 역전돼서 여러분들이 핸들링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르의 어떤 성향이 아니고 키다리 아저씨 같은, 키다리 아줌마 같은 그런 성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개가천선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건 여러분들하고 떨어져 있는 시기, 혹은 이 사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뜬금포의 어떤 말실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키를 쥐게 하는 전초의 어떤 동기가 되실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를 보면 한 달 안에 일어날 관계의 변수입니다.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식스 오브 컵스, 서로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생각이 점점 더 많은 것, 추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관계 속에서 눈물만 거세지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만나고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싸울 수 있는 어떤 추억이 많고 서로 간에 약간 친근함과 순수함, 따뜻함 이런 것들이 묻어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러한 감정들이 서로를 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리딩을 볼 때는 좀 진즉 걱정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키를 쥐고 온다, 상황이 반전이 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천사님은 리메인 포지티브, 아직은 조금 서로 간에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기운이 남아있는 관계야.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나오죠? 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갖는 어떤 기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호천사님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의지의 기회가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이라든가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기운 더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너스 카드 꼭 놓치지 말고 읽어가세요. 그럼 6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여러분들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지 타로 카드로 볼 수 있는 기간은 한계가 있죠. 멀어질수록 변수로 인해서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언된 지금 상태로라면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들과 그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언된 장면들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극장. 근데 여기서 안 좋은 장면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뭔가 힘들어하고 이럴 게 아니고 안 좋은 장면이 있으면 변수를 알려드릴 테니 변수로 인해서 여러분들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관계 키워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드로즈. 아이고, 이별하신 분들인가요? 이 관계는 해붓 커플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누군가가 먼저 짝사랑으로 시작했다거나 누군가는 자기 희생에 의해서 관계가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 관계에 두 손 두 발 든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서로 간에 약간 상처를 받고 최소한 한 달 이상,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느낌 때문에 누군가는 버티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별을 선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여도 아마 다시 재회를 하신 케이스지 이게 계속 쭉 이어갖고 온 그런 관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지금 이별을 얘기하신 분 누군가 있으신가 보다. 이 사람은요, 내가 맞아. 내가 어떤 방식이 말이 이쁘지 않고 말본새가 이쁘지 않고 표현이 좀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름대로 할 만큼 한 거야 라는 생각과 이런 생각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억울하다는 생각,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별에 봉착할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거나 이별 이후에 아직도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이 관계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쉽게 마음이 변하지는 않으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너도 알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현재 기운에서 어떤 관계 흐름을 바라고 있는지 볼게요. 현재 상태에서 신뢰감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신뢰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릴렉스하게 조금 천천히 관계를 좀 관망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모성애, 여러분들의 부성애, 여러분들의 배려심이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언제까지나 힘들 수는 없어. 조금만 지켜봐 달라는 거야. 내 생각이 틀리지 않거든.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 관계에 신뢰감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결말을 예상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식스 오브 소드. 지금 상태로라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상태로라면 누군가는 각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그런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각자의 삶을 가게 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거나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새 출발의 흐름,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것이고요. 나이트 오브 소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더라도 제3의 인물, 그때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관계는 어떤 변수가 생길
생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우리의 관계의 어떤 결과를 굉장히 좋게 관망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라면 그렇게 좋지 않은 미래의 결말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 속에서 예언된 8가지 장면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장면이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보여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상으로 좀 앞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희미하게 보여지는 내용들은 뒤쪽으로 갈수록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간이 지금보다는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가장 임팩트 있는, 가장 가까운 시일에 있을 수 있는 장면은 더 선카드. 운명의 흐름 속에서 서로 간의 후폭풍이라든가 서로 간에 약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 관계 속에서 그냥 잘 지내는 모습이라든가 그냥 막연하게 운명론자 같이 운명의 흐름 속에서 그냥 시간만 계속 보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누군가는 자기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보다는 자기 운동을 굉장히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돌아다닌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아, 메시지 카드가 나옵니다.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관계가 완전히 종결이 되지 않은 듯한 그런 찝찝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흐지부지 된 것 같은 각자의 삶을 즐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가까운 시일 안에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좀 떠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인생 안에서 좀 몰입을 해서 자기의 어떤 취미라든가 자기의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모습, 같은 루틴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 장면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누군가는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걱정은 되지만 어떤 그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이 관계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져요. 침대에서 정말 이 비계를 끌어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생각이 많아지니까 어디를 저벅저벅 걸으면서 혼자만의 힐링 시간을 좀 갖는다거나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일에 굉장히 집중한다거나 생각이 많아져서 이런 장면들이 좀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그 의미는 너무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놓기에는 조금 어렵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겹지인이 좀 있어가지고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얘기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약간 그럼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다시 리마인드가 되고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 이거는 나의 어떤 주변 상황 안에서 이 사람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감이 조금 더 강하게 각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고 리마인드가 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생각이 많아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나중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이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픽딱선을 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씬은 좀 고민을 하게 되네요. 갈등하는 카드가 나옵니다. 갈등하는 카드. 자, 이제 드디어 갈등을 해. 자, 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잘 지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다가 아마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생각이 많아져. 약간 집 안에 침대 안에 누워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일적으로 약간 집중해보고 싶고 약간 그런 루틴 안에서 막 일상 속에서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세 번째는 뭔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아니면 이 관계를 계속 해야 되나 약간 계속 고민을 하는 그 고민의 루프 속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 생활 패턴 속에서 아니면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익숙해짐을 버리지는 못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는 싶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버려지지 않는 어떤 흐름 속에서 자신은 없고, 그래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약간 양가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결정장애가 온 듯한 그런 느낌, 혼자서 끙끙 앓고 있고 뇌 속에서 메비우스의 띠가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굉장히 주력해서 보여지는 그런 느낌인데, 인상은 찌그리고 눈은 지그시 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고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애매하게 텐션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애매하게 텐션을 보여주면서 이 관계에 확신을 주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해법을, 상대방의 답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둘 다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장면, 이제는 조금 뒤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누군가 움직입니다. 이거는 상호 소통에 관련된 카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약간 적극적으로 로켓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출발합니다. 누군가가 출발합니다. 이게 두 개의 완즈야.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약간 떠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보여져요.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진 않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떠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보조 카드 하나 더 뽑아볼게요. 상대방이 타협의 여지가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타협의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말을 던졌을 때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남아있으면 상대방도 그거를 던지느냐, 이거를 보고 싶어서 서로 간에 상호 소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럴 때 본인들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고 약간 관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다가왔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100% 보여주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장면 한번 다섯 번째 장면이죠? 다섯 번째 씬. 그때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퀸 카드가 나왔지만 이 보는 관점을 퀸을 여러분들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키를 쥐게 되고 이 관계, 이 서로 간에 약간 관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떠보는 듯한 그런 씬이 보여지지만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흐름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서로 간에 신경을 안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관심 없는 척, 이런 느낌,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하는 척, 서로 간에 네가 먼저 다가와라 라는, 네가 먼저 확신을 보여줘라, 이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약간 재밌게 노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어필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패션 센스를 상대방에게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뭔가 흥미가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발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기프트 카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대방의 어떤 우호적인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배려를 받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섯 번째 씬 한번 볼게요. 여섯 번째 씬.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상대방이 우물쭈물 하는 모습은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좀 어떤 변화를 좀 시도해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거기에 끌려서 초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굉장히 슬로우하게 다가온다? 상대방이 좀 소심하게 다가와요. 소심하게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한마디 던지는 그 워딩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움직이게 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신뢰감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변화를 겪고 갈등을 겪고 소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간만 보는 그런 흐름이 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힘들 것 같아. 내가 지금 마음이 유동치는 거를 잡지를 못하겠어 라는 그런 불안정한 마음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다시금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의 장면이 일곱 번째 장면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6번째 장면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많으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 7번째 장면이 뭔지 한번 볼게요. 7번째 장면. 여러분들이 상대를 조금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만의 매력을 발산해서 상대방에게 다가왔던 그런 흐름,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흐름들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런 흐름 안에서 관계를 조금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느리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려해주는 장면, 이해해주는 장면,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도록 조금 여러분들이 관망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직 100% 만족을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약속을 한 번에 지킬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망하고 좀 이해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계기가 되는 건 어쩌면 누군가는 아파서, 누군가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강해서 짠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려해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좀 쉽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좀 한 번 더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8번째 장면, 어떤 씬이 있을지. 긍정적으로 가네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줬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 관계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말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생기고, 그 사이에서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짠한 마음 때문에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흐름이 결과적으로 이 관계, 서로 간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가서야, 마지막이 돼서야, 이 관계 마지막 씬에서 가서야 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하시게 되고요. 본인의 어떤 진실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어떤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본인만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를 보면 이 관계 속에서 한 달 안에 일어날 관계의 큰 변수는 무엇이냐? 미련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감정이 그냥 익숙함에 멀어진 어떤 감정 속에서 허전함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 미련임을 어느 순간 인지하느냐, 그 미련의 가짐으로 인해서 이 관계 속에서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느냐, 이게 과연 이 관계에 어느 정도 변수로 미칠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약간 가지고 있는 감정의 기복은 미련으로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그러한 미련은 이 관계에 다소 느리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좀 바라봐주는 그런 마음 쪽으로 가게 되고,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함으로 어필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는 한 달 안에 일어날 것이고요. 조금 멀리 갈수록 3개월 이후의 흐름으로 보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Not the right time,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나오죠.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여러분들과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키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의 변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수호천사님은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카드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배려심, 여러분들의 이해력, 여러분들의 인내력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좀 짠해 보일 때, 이 사람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는 그 순간이 장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계는 좀 긍정적으로, 좀 느리다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너스 카드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